지금까지 수조에서 이 이봉채비 찌맞춤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방법은 지금까지 봤는데 찌맞춤을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찌맞춤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를 설명드리기 전에 군계일약지와 좁쌀봉돌채비가 업계에 이렇게 소개가 된 지가 한 10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오히려 낚시인들 사이에 한 두 가지 정도 편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군계일약지는 좁쌀봉돌채비만 사용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두 번째는 일반 이봉채비보다 좁쌀봉돌채비는 조금 더 예민하게 맞춰야 된다. 결국 이봉채비는 둔한 채비, 둔하게 맞춰서 쓰는 채비고, 좁쌀봉돌채비라든지 분할봉돌채비는 아주 예민하게 쓰는 채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채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비에 따라 달라지는 아니고, 낚시 상황에 따라서 이봉채비를 쓰더라도 가볍게 맞춰줘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좁쌀봉돌채비를 쓰더라도 무겁게 맞춰줘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상황에 따른 찌맞춤의 변수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군계일약지라고 해서 꼭 좁쌀봉돌채비만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또 이봉채비가 좁쌀봉돌채비에 대해서 무겁게 맞춰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바닥낚시 찌맞춤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자, 지금부터 먼저 원리를 설명드리기 전에 바닥낚시의 대표적인 채비 유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보통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런 이봉채비입니다. 이봉채비는 물론 이 채비를 나눌 때 바늘을 몇 개를 쓰느냐에 따라서 뭐 외바늘채비, 두바늘채비, 세바늘채비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보통은 지금은 거의 두 바늘을 사용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은 채비를 나눌 때 바늘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봉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봉도를 하나만 쓰느냐, 또는 봉도를 이렇게 나눠주느냐, 하나, 두 개, 또는 여러 개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걸 다분할채비라고 하는데, 이렇게 봉도를 하나를 쓰느냐 나눠서 쓰느냐에 따라서 그냥 외봉돌채비, 분할봉돌채비 이렇게 나누는데, 요거는 원래 봉돌이 하나니까 외봉돌의 두 바늘, 외봉돌 두 바늘 채비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데, 보통 요 외봉돌을 쓰시는 분들은 거의 두 바늘을 쓰시기 때문에 이렇게 외봉돌의 두 바늘 쓰는 거를 보통 일반 이봉채비라고 얘기를 하고, 외봉돌의 외바늘, 생미끼 낚시라든지 대물 낚시할 때는 외바늘을 쓰시거든요. 그럴 때 외봉돌의 외바늘을 쓸 때는 보통 그냥 외바늘채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봉돌을 하나를 쓰면서 바늘을 두 개 쓰면 일반 이봉채비, 봉돌 하나에 바늘 하나를 쓰면 외바늘채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분할봉돌채비는 봉돌이 몇 개냐에 따라서 여러 개로 분할해 놓은 거는 그냥 분할봉돌채비 또는 다분할채비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봉돌을 분할을 했는데 밑에 좁쌀 하나만 달아주고 나머지 여부력을 다 모아서 위에 모아준 형태, 이런 형태를 우리가 얘기하는 풋살봉돌을 사용한다 그래서 좁쌀봉돌채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그 찌를 사용하는 낚시에 있어서 찌맞춤의 원리나 입질 메커니즘은 찌의 부력에 맞는 봉돌을 달아서 부력과 침력을 제로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야만 작은 어떤 입질에도 찌가 반응을 해서 나타나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입질의 메커니즘은 바닥낚시든 내림낚시든 중축낚시든 똑같은데, 반드시 이 봉돌이 움직여야만 찌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끼나 바늘이 움직이면 찌가 움직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이 밑에 미끼를 물고 목줄 길이 이상 올라와서 요 봉돌을 들어줘야만 올림 입질로 나타나고, 끌면 내림 입질로 나타나고, 이는 내림 낚시나 중축 낚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층에 띄워놨다고 해서 건들기만 바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목줄이 휘어져 있다라고 하면 살짝 움직이면 목줄만 펴지고, 중축 낚시에서 사용하는 봉돌 대신 사용하는 편납이 움직이지 않으면 내림이나 중축 낚시도 역시 찌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바닥 낚시는 더 마찬가지입니다. 바닥 낚시는 찌 올림을 보는 낚시이기 때문에 찌맞춤을 할 때 어떻게 하면은 가장 예쁜 찌 올림을 볼 수 있느냐, 여기에 가장 주안점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상태, 바닥 상태만 봤을 때 어떤 상태가 가장 고기가 입질을 했을 때 찌올림으로 바로 전달이 되는지 바람직에 가장 이상적인 채비 안착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 낚시에도 역시 낚시할 때는 바늘을 달고 미끼까지 달아서 합니다. 근데 바닥 낚시라고 해서 반드시 이 봉돌이 바닥에 닿는 건 아닙니다. 찌맞춤 상태에 따라서 봉돌이 뜰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주 무겁게 닿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올림 낚시에서 가장 이상적인 채비 안착 상태는 이 바늘과 목줄은 바닥에 누워 있고 봉돌이 바닥에 살짝 닿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살짝 닿아 있어야만 이 입질을 했을 때 고기가 이 바늘을 물었을 때 이 봉돌이 들리면서 찌에 나타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봉돌이 떠 있다면, 봉돌이 이렇게 떠 있다면 아주 예민한 상태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요거는 이 떡밥이 풀리다든지 하면은 유속이 있는 곳에 이렇게 채비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흘러서 안정성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서 있는 목줄이 또 문제가 됩니다. 목줄이 이렇게 서 있으면 고기가 흡입할 때 이 윈 목줄이 이 윈 엽슬에 걸립니다.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바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찌는 올라오는데 허챔질이 나오고 또 들어가는 입질이 나오고 하는 이유가 결국 이 가벼운 맞춤이 돼서 이건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찌 맞춤 무시하고 조금 무겁게 푹 눌러주면 안정성은 좋은데 예민성이 떨어집니다. 아마 작은 입질은 나타내지를 못하고 이물감이 커서 뱉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찌 맞춤은 채비에 관계없이 이렇게 이봉 채비에서는 본봉돌이 살짝 일자로 서서 바닥에 닿을락말락하는 상태, 그런 상태가 제일 좋고, 만약에 분할봉돌 채비를 사용한다면 맨 봉돌 분할한 것 중에서 맨 아랫 봉돌이 바닥에 살짝 닿도록, 그래서 바늘과 목줄은 누워 있도록 이렇게 좁쌀봉돌 맨 밑에 봉돌이 바닥에 닿을락말락하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상태, 이 상태가 가장 이상적인 채비 안착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닥 낚시의 찌맞춤 원리와 그 다음에 표준 찌맞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은 말 그대로 표준 찌맞춤입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이봉채비나 접살봉돌 채비 할 때는 표준 찌맞춤대로 케미 3분의 2 맞춰서 한 마디 내놓고 낚시하면 되느냐? 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면 현장 상황에 따라서 그 외에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즉 찌맞춤의 변수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수심이 얼마나 되느냐. 아주 수심이 깊은 경우, 또 댐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좀 찌맞춤을 무겁게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수심, 또 대류가 있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류, 그 다음에 잡고기가 아주 많을 때, 또 채비가 안착이 잘 안 될 때, 이런 경우에는 또 다른 찌맞춤의 변수로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이걸 고정을 시켰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잠궈 놓고 쓰시는 분들도 있고 많이 내놓고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내놓고 사용하는 찌탑의 높이도 찌맞춤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합니다. 근데 찌맞춤의 변수를 이렇게 찌탑 내놓고 하는 거, 또 바늘의 크기, 또 수심, 잡고기, 바닥 상태, 이런 식으로 그 변수를 너무 많이 작용을 시키면 찌맞춤 기준을 잡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찌탑을 내놓고 사용하는 높이는 케미꽂이 이상, 한마디로 고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여기서 조금 더 내놓는 건 상관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이거보다 덜 내놓는 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벼운 찌맞춤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무겁게 찌맞춤을 해도 이걸 잠궈 놓는 순간에 표면 장력이 작용을 해서 가벼운 찌맞춤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내놓고 쓰는 거는 무조건 한 마디 이상 내놓는 거로 고정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본인이 사용하는 그 바늘 크기에 따라서 표준 찌맞춤을 생각하셔서 하시되, 이제 현장 상황이 수심이 3m 이상으로 깊다든지 또는 대류가 있다든지 또는 바닥 장애물이 수초가 많아서 채비 안착이 안 된다. 특히나 자연지 낚시를 할 때는 정밀한 찌맞춤보다 더 중요한 게 채비 안착입니다. 채비가 바닥까지 정확히 안착이 돼야만 찌올림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지금까지 배운 표준 찌맞춤 상태에서, 예를 들어 표준 찌맞춤 상태가 케미 3분의 2라면 그거보다 조금 더 무겁게 3분의 1이라든지 좀 유속이 심한 곳에는 수면 일치 정도로 그때그때 변수를 생각하시면서 조금 더 무겁게 또는 가볍게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본인이 사용하는 바늘을 생각해서 표준 찌맞춤을 한 후에
현장 상황에 따라서 뭐 수심이라든지 대류라든지 바닥 상태를 생각해서 약간의 변화를 줘야 되는데, 이럴 때 아주 유용한 게 원줄과 봉도를 요 핀도레를 이용해서 연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핀도레를 연결해 놓으면 경우에 따라서 무겁게 한다든지 가볍게 하고자 할 때 이렇게 핀도레를 사용해 놓으면 현장에서 상황에 따라 낚시하다가 또 갑자기 대류가 생겨서 찌맞춤을 무겁게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봉도를 뭐 한번 깎아주면 덧붙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요 핀도레를 열어서 요 스냅도 이 쇠링을 더 추가해 준다. 무겁게 하고자 할 때는 추가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가볍게 하고자 할 때는 빼주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 핀도레의 쇠링을 이용하면 굳이 봉도를 깎지 않아도 간편한 찌맞춤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렇게 원줄과 봉도를 연결할 때 그 사이에 핀도레를 연결해서 쇠링으로 찌맞춤을 조정해 주면 아주 편리합니다.